라고. 그 패키지 구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스프링 프로젝트의 패키지 구조를 보시면 도메인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MVC 디자인 패턴에서 모델에 해당하는 그런 패키지고요. 지금 현재는 게시판 글, 그러니까 글 번호, 제목, 내용, 뭐 작성자, 작성 시간, 작성자 아이디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유저 테이블이 있어요. 댓글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래서 댓글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new라고 하시고요. 클래스를 만들게요. 클래스 이름은 reply라고 할 겁니다. reply가 댓글이라는 의미죠. src 메인 자바 그 다음에 도메인 패키지 그래서 reply라고 만들게요. 이 클래스는 댓글 테이블에 이 클래스의 내용 그대로 댓글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댓글이라고 하는 테이블, DB 테이블을 그대로 만들 거고요. 이 클래스 내용 그대로 만들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변수 이름을 그냥 그대로 테이블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야 뭐가 편해진다? 마이바티스에서 그 게터 세터를 사용하는 게 되게 편해지고 마이바티스에서 SQL 문장들을 완성시키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MVC 패턴, MVC 아키텍처에서 모델 클래스. 모델을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하고 MVC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 그거는 구별해 주시고요. 멤버 변수들을 만드시면 되겠죠. 전부 다 프라이빗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보드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있었던 것처럼 댓글에도 댓글 번호가 있어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를 RNO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보드의 넘버는 BNO, 리플라이의 넘버는 RNO. 그래서 이거는 정수죠. 1, 2, 3, 4, 5, 6 자동으로 증가가 되는 거고요. 얘가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PK는 프라이머리 키 줄여서 쓴 거예요. 댓글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고요. 그리고 오라클에서는 얘를 시퀀스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시퀀스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인설트 할 때 RNO를 따로 넣어주지 않아도 1, 2, 3, 4, 5, 6 자동으로 증가가 되겠죠. BNO가 그런 구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댓글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댓글은 그 우리 게시판 글처럼 뭐 제목이 따로 있고 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댓글 내용만 딱 입력하고 끝나죠.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제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목을 넣지 않을 거고요. 그냥 바로 내용. 텍스트라고 할게요. 텍스트 앞에 R자를 붙인 이유는 뭐 reply 텍스트다 뭐 그런 의미로 R자를 붙였고요. 이게 댓글 내용이 될 거예요. 댓글 내용. 그 다음에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private string 여기서는 이것도 유저 아이디라고 할게요. 유저 아이디. 이거는 댓글 작성자 사용자 아이디. 이거는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 가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만들 거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작성 시간? 네, 좋습니다. private. 시간이면 데이트 타입으로 하면 되겠죠. java.util 쓸 때 util. reg date라고 할까요? 작성 시간. 제가 그 보드를 만들 때 테이블에다가 언더스코어가 들어가서 그럼 변수 이름도 언더스코어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그게 저는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냥 변수 이름을 regDate라고 하고 테이블의 컬럼 이름도 언더스코어 없이 그냥 저렇게 쓰려고요. 저렇게 쓰려고 하고 요 정도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댓글 달 때 어떻게 달아요? 일단 글을 보다가 그 글에다가 댓글을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글을 보면 여기에도 댓글을 달죠. 근데 이 댓글은 여기서 보는 글에 대해서만 쭉 보여줘야 되는 댓글이고 여기 있는 댓글들은 여기 있는 글에서만 보여지는 댓글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은 뭐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게시글의 번호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글에 대한 댓글이냐 1번 글에 대한 댓글이냐 2번 글에 대한 댓글이냐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int 타입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가 있었잖아요. 보드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있었죠. BNO를 넣을 거예요. 이게 그 몇 번 글에 대한 댓글인지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약사항으로 미리 만들지는 않을 거지만 이 유저 아이디가 유저스 테이블을 찾아갈 수 있는 유저스 테이블을 찾아가는 포린 키, 외래 키 역할을 할 거고요. 그다음 BNO가 뭐냐면 우리가 보드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보드 테이블을 찾아가는 역시 포린 키 역할을 할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이블들이 서로 다른 테이블과 서로 연관, relation,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실 때 아마 이런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이런 관계들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 만약에 뭐 영화 정보에 대한 어떤 평가다 그러면 영화 를 찾아갈 수 있는 영화 하나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1번 글에 대한 모든 댓글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능 만들 수가 있고 2번 글에 대한 모든 댓글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최소한으로 하면 댓글이라고 하면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대댓글은 안 할게요. 대댓글은 댓글에 댓글을 다는 거 있죠. 네,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죠? 댓글에 댓글을 다는 거. 그러면 그때는 사실 뭐만 더 있으면 되냐면 private int 오리지널 아레노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댓글 어떤 다른 댓글을 찾아갈 수 있는 아레노가 있으면 돼요. 우리 그 개념 저기 인플루언스 테이블에서 4번 저기 매니저 4번이 4번 컬럼에 있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네, 그 개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자기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찾아가는 어떤 포린 키. 네, 그런 개념으로 어떤 댓글에 대한 댓글이냐. 그럼 댓글에 댓글이니까 글번호는 동일할 거 아니에요. 글번호는 동일할 거고 동일한 글번호에 대해서 뭐 1번 댓글의 댓글이냐 2번 댓글의 댓글이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근데 좀 복잡해요. 그럼 또 그 댓글의 댓글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댓글에 댓글을 다는 거는 일단 수업 시간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할게요. 원래 글에만 댓글을 달 수 있다. 요 정도로만 하고요. 생성자가 있으면 돼요. reply라고 하는 기본 생성자를 일단은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기본 생성자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클립스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을 할게요. 여기 전부 초기화할 수 있는 생성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source, generate, constructor 그리고
멤버 변수 전부 선택한 다음에 generate 이렇게 하면 reply를 하나 더 만들었죠. 기본 생성자와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들이 있으면 되고요.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에서 그 셀렉트를 하면 reply 형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기본 생성자 불러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세타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reply 객체를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있으면 안 돼요. 얘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돼요. 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getter setter가 다 있어야죠. getter setter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source, generate getter setter 전부 선택하세요. 전부 선택해서 generate. 그러면 다 만들었죠. 생성자, getter, setter 이런 식으로 해서 BNO까지 만들었고요. 뭐 로그 같은 거 출력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좀 편리하니까 toString 정도까지만 오버라이드를 하시면 될 겁니다. 뭐 equals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만드실 때에는 스트링점 포맷을 이용하시면 아마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용은 일단 클래스 이름이 reply라는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RNO가 첫 번째 값. 첫 번째 값은 정수잖아요. int 정수고 그다음 R 텍스트가 있었죠. 이거는 문자열이고 그다음 뭐가 있었어? 그다음에 뭐가 있어도 기억력이 이렇게는 안 좋다니. 유저 아이디 레그데이트 유저 아이디 문자열 레그 데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열 마지막으로 BNO 이거는 인티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기 있는 퍼센트의 개수만큼 여기 정수가 들어갈 값, 문자열이 들어갈 값, 문자열이 들어갈 값, 정수가 들어갈 값을 개수만큼 써주시면 돼요. this.rno를 써주시면 되고 this.rText를 써주시면 되고 this.userID를 써주시면 되고 reg date 그 다음에 this.bno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reg date는 문자열 타입이 아니죠. 문자열 타입이 아니라 date라고 하는 날짜 타입인데 %s를 썼어요. 이거는 가능한 게 뭐냐면 date라고 하는 클래스가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toString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사실은 여기에서 toString이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모델 클래스가 완성이 됐고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이용을 할 거고요. 모델 클래스를 이용을 할 거고 그래서 기능들을 뭐 컨트롤러, 서비스, 그 다음에 뭐 DAO 이런 것들 다 만들면 될 거고요.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이런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nt 댓글은 뭐 좀 길게 작성할 수 있게끔 하고 뭐 4,000자 뭐 그런 정도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유저 아이디는 원래 유저 아이디 만들었던 길이 날짜 타입 BNO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SQL 디벨로퍼 실행해 주시고요. 혹시 실행 안 되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실행해 주시고 SQL 디벨로퍼가 실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SQL 디벨로퍼 다들 실행됐어요? 네, 실행됐으면 그럼 바로 할게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SQL 디벨로퍼 기능 이용할게요. 새 테이블 하시고 테이블 이름은 replie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가 들어갈 거니까
reply에다가 s, replies라고 할게요. replies. 자, 제일 처음에 만들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고요. 프라이머리 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RNO고요. RNO고 데이터 타입은 넘버. reply 소문자로 썼어요. 제가 소문자로 썼는데 그냥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오라클이 저장하는 방식이 그런 거고요. 그냥 RNO 소문자로 쓰셔도 돼요. 데이터 타입 넘버.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앞에 체크했습니다. PK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이 그 글 내용을 넣기로 했죠. 글 내용을 넣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R, 텍스트, 멤버 변수 이름하고 똑같이 써주세요. 그 다음에 바차2인데 여기를 뭐 한 4,000 정도면 될 것 같고 널이 아니어야 되죠. 널이 아니어야 됩니다. 댓글에 내용 없이 등록하지 못하게. R 텍스트, 바차2 4,000 바이트면 넉넉할 것 같고 우리 한글로 한 2,000글자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널이 아님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줬고요. 세 번째가 유저 아이디인데 우리 유저 아이디 얼마로 했었나요? 100바이트로 했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100바이트로 할게요. 나중에 고쳐도 되니까. 유저 아이디 바차2 100바이트 그리고 얘도 널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익명 댓글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인 거죠. 네. 로그인하지 않고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게끔 할 거면 여기가 제약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고 익명으로 댓글 다는 건 없애겠다. 무조건 다 댓글 로그인을 해야지만 댓글을 달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널 아님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이 작성 시간이죠. 작성 시간 밑에 추가 여기는 언더스코어 쓰지 않겠습니다. reg date 타입은 날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sysdate라고 그냥 기본 값을 줘버릴게요. 이렇게 reg date에 언더스코어 없습니다. 날짜 타입 date 여기서는 뭐 널아님이라고 하는 건 제거하고요. 기본 값으로 sysdate 그러면은 인서트 할 때 값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현재 날짜가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죠. 네, 이런 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있는 게 여기가 BNO 몇 번 글에 대한 댓글이냐 그러니까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여기는 BNO라고 하면 되고 넘버 타입 이것도 널이 되면 안 돼요. 널이 되면 안 되고 중복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복은 되죠. 하나의 BNO 하나의 글에 대해서 댓글은 수십 개가 달릴 수도 있으니까 유니크는 아니에요. 유니크는 아니고 널 아님만 있으면 돼요. 대신에 그 하나의 댓글에 여러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경우에 바뀌는 숫자가 바로 RNO인 거죠. 유니크한 거는 RNO만 유니크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까지를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생성, 확인. 세로 고침 안 해도 아마 리플라이스가 보이는 것 같아요. 리플라이스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됐죠. 아까 유저하고만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타입이 유저 아이디 100바이트로 했었었네요. 그죠? 100바이트로 했었고 그래서 리플라이스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RNO, 텍스트, 유저 아이디, 작성자, 그다음에 등록 날짜 혹은 수정된 날짜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BNO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타입들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돼요. 생성한 다음에 뭐 해주면 될까요?
아레노가 자동으로 시퀀스가 적용되게끔 편집을 더 해주시면 돼요. 자, 그거는 만들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replace를 편집. 그러면 만든 게 이렇게 뜨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레노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이디 열을 클릭을 해보세요. 열을 클릭을 하면 여기 유형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열 시퀀스, 컬럼 시퀀스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면 여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고 유형을 바꿔주면 여기는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들어갔죠? 요것만 바꿔준 것 뿐이에요. 유형만. 그러고 나서 그냥 확인.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한번 테스트나 한번 해볼까요? 인서트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인서트 하나만. 보드 테이블을 보면 데이터가 여러분들 1번 글 다 가지고 계세요? 혹시 지워버리셨나요? 아닌가요? 1번 글 다 있죠? 그럼 1번 글에 대한 댓글을 하나만 넣어볼게요. 1번 글에 대한 댓글을 하나만 넣어보면 insert into 테이블 이름은 replace 그 다음에 컬럼 이름 써주면 되겠죠? 아래노는 넣을 필요 없고 R 텍스트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작성자 댓글 작성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그 데이트는 시스 데이트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 BNO를 꼭 넣어줘야 되겠네요. 요거 3개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3개 정도만. 그리고 values 이렇게 하고 텍스트는 문자열, 유저 아이디도 문자열, BNO는 숫자 1번 글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댓글, 입력, 댓글, 테이블, 테스트, 댓글, 입력,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컨트롤, 엔터. 네, 실행이 됐고요. 삽입이 됐대요. 삽입이 됐으면 셀렉트로 내용이 보여야 돼요. select all from replace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아레노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퀀스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 아레노가 인설트를 할 때마다 자동으로 증가가 돼야 되고 내용 그 다음에 하하 제가 헛짓을 했군요. 그쵸? 이건 유저 아이디인데 마치 제목하고 내용 쓰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넣어버렸군요. 요건 제가 좀 실수를 좀 했고 업데이트 하죠 뭐. 업데이트 하고 그 다음에 레그 데이트는 자동으로 시스 데이트가 들어갔고 여기는 BNO가 들어갔습니다. 네, 요거는 업데이트로 고칠게요. 저거 남겨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업데이트 replace set user ID 유저 아이디를 어드민으로 할까요? 어드민 where가 있어야 되죠? 아레노가 그 뭐예요?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이렇게 실행하고 성공했대요. 성공하면 1번 댓글 내용 작성자 아이디 그 다음에 시간은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테스트가 되셨으면 커밋 하셔가지고요. 그 내용을 저장을 해주세요. 커밋까지. 인설트 해보고 요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업데이트 한번 해봤고요. 셀렉트 해봤고 그 다음에 커밋까지 해서 커밋을 해야 이제 여러분들 자바에서 셀렉트를 해도 같은 내용이 보이겠죠. 네, 커밋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ply 테이블이 제대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보여드렸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실제로 만드는 거는 오늘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그 뭐 점심시간 오전 수업 시간을 이용을 해서 댓글을 어디다 할 건지는 댓글은 메인에서는 못할 거고요. 메인에서는 못할 거고
그 댓글을 보러 이렇게 글을 보러 들어가면 그 사이에 로그 아웃이 되어 있나 보군요. 스파이더맨이 작성한 글에 어드민이 지금 로그인한 상태예요. 어드민이 로그인한 상태에서 그 수정 메뉴는 없죠. 수정 메뉴는 없고 댓글은 어디다 달아요? 이렇게 글을 보고 있으면 그 밑에 여기 내용 입력하고 댓글 입력 요거밖에 없을걸요? 그죠?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딱 창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창 두 개만 있으면 되고 인풋 하나랑 버튼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랬을 때 유저 아이디가 날아가야 되는 서버로 가야 되는데 그 유저 아이디는 로그인한 사용자. 이게 로그인한 사용자가 세션 정보가 있잖아요. 세션 정보가 있고 그리고 JSP에서 분명히 숨겨둘 수 있어요. 뭐 인풋을 만들 때 숨겨진 인풋 만들어서 그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를 넣어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날아가게끔 전송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상세 보기에서 저희가 기능을 만들 거고요. 댓글 추가하는 기능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그러니까 댓글을 입력하는 그런 UI를 여기다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뭐 1번 글이다 그러면 1번 글에 대한 기존에 달려있는 댓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댓글이 2개가 있을지 3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댓글 내용하고 그 댓글을 작성한 사람하고 댓글을 작성한 시간 이런 정보들이 또 밑에 있으면 되겠죠. 이 글에 어떤 댓글이 달렸나 뭐 이거를 보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밑에다가 UI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세 보기 페이지가 바뀌게 될 겁니다. 상세 보기 페이지가 바뀌게 될 거고요. 댓글을 입력하는 UI, 그 다음에 그 해당 글 번호에 달려있는 댓글, 모든 댓글의 내용과 댓글을 작성한 사람 아이디와 댓글을 작성한 시간, 뭐 이런 정도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조금만 더 저희 하도록 할게요. 미리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네. 스프링에서 RESTful 웹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 RES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RES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REST라고 하는 거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라고 하는 거의 약자고요. 현재 웹 서비스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REST 방식이에요. REST 방식.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의 URI가 하나의 고유한 리소스를 대표하도록 URL을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URI 하나가 리소스 하나를 찾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미 보고 계세요. REST 서비스 보고 계세요. 아까 제가 다음을 보여드렸었는데 다음에서 뉴스 기사 볼게요. 뉴스 기사 딱 보면 자 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제일 위에 있는 거 찍은 겁니다. 여기에 요청 URL 여기 쿼리 스트링 없죠. 쿼리 스트링은 뒤에 물음표 하고서 그 다음에 뭐 비에노 글번호 뭐 1번을 보여주세요. 이게 쿼리 스트링이잖아요. 근데 여기 URL은 쿼리 스트링이 없어요. 몇 번 글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쿼리 스트링이 없어요. 근데 그 뉴스를 어떻게 찾아갈까요? 아이디가 있어요. 쿼리 스트링이 아닌 요 앞가지를 URI라고 얘기하죠. 제가 아마 URL과 URI와 컨텍스트 패스와 이런 개념들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잠깐 썼잖아요. request.get URL. request.get URL과 request.get URI 그러면 그 나오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죠? URI는 앞에 프로토콜 부분 제거가 된 거예요. 프로토콜 부분 제거가 되고 뒤쪽에 나오는 게 URI.
URI고 URL은 프로토콜을 다 포함해서 전체 주소가 URL. 그래서 URL보다 조금 작은 게 URI예요. 그 길이로는 좀 더 작은 게 URI입니다. 이 URI를 설계할 때 URI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뉴스 기사를 찾아갈 수 있는 아이디를 저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쿼리 스트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URL 자체가 얘가 일종의 파라미터, 매개 변수 같은 역할을 하는 함수의 매개 변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뉴스를 앞쪽에 있는 거를 함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뉴스를 보여주세요. 2022년 1월 28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작성된 몇 번 뉴스를 보여주세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URI를 만드는 게. 다른 글 볼까요? 네트워크 왜 이렇게 느리지? 문제가 있나? 자, 두 번째 기사로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 기사로 들어갔는데 앞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아마도 뭐 2020년 1월 28일 이거는 아마 날짜여서 똑같은 것 같은데 뒤쪽에는 숫자가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숫자들을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난수로 만들든 시분초를 붙이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URI가 하나의 뉴스 기사 하나를 찾아갈 수 있도록 URL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메서드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로 1번 글, 2번 글 이렇게 호출하는 것과 비슷한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그 RES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REST 서비스. 그리고 이런 REST 서비스 방식이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웹 서비스에서 REST를 구현하고 그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댓글 기능을 REST 서비스로 할 거예요. REST 서비스로.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청 방식 REST에서는요. REST 방식의 웹 서비스에서는 중요한 게 URI하고요. 요청 방식이에요. URI와 요청 방식이 합쳐져서 어떤 서비스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 방식은 우리가 그동안 get과 post만 사용했었는데 실제로 요청 방식에는 get, post, put, delete라고 하는 요청 방식들이 있고요. 각각은 get은 말 그대로요. get 가져오다예요. 그래서 그 URI를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낼 때에는 뭔가 정보를 가져올 때, 뭐 예를 들면 댓글을 보여주세요. 1번 글의 댓글을 보여주세요. 2번 글의 댓글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URI를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낼 거예요. post는 없었던 새로운 리소스를 만들 때 post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색을 작성할 때 폼에서 뭘로 보냈어요? post 방식으로 보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업데이트도 포스트로 보내긴 했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댓글이 달릴 때에는 포스트라고 하는 요청 방식으로 보낼 거예요. 웹에서 푸시라고 하는 요청 방식은요. 새로운 리소스를 생성할 때가 아니라 보통 이미 리소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리소스를 뭔가 변경하고 싶을 때,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요청 방식이 put.
그 다음에 delete라고 하는 요청 방식이 따로 있어요. 리소스를 삭제할 때. 그래서 댓글 삭제할 때는 우리가 URI 만들고 그 다음에 delete 방식으로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get, post, put, delete라고 하는 4가지 요청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REST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이런 4가지 요청 방식을 다 사용을 해볼 거고요.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설 연휴 끝난 다음에 실제로 구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왼쪽에 있는 게 URI. 여기까지가 URI. 그 URI에다가 어떤 요청 방식을 쓰느냐가 붙을 거예요. 이제 replies라고 하는 요청 URL에 포스트 방식으로 하면 포스트가 뭐라 그랬어요? 새로 만들기. 그래서 댓글 추가. 새로운 댓글 만들기고요. 새로운 댓글 만들기고. 그 다음에 URL을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 중괄호가 있는 부분은 뭐 1번, 2번 이렇게 숫자를 주는 부분. 1번 글의 모든 댓글, 2번 글의 모든 댓글, 3번 글의 모든 댓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URI 자체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읽어오겠다잖아요. 읽어오겠다니까 get. 이때에는 그 해당 글 번호의 모든 리플라이 댓글들을 전부 가져온 어레이 리스트로 가져오는 거. 그런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eplies에다가 글 번호를 넣을 거예요. replies에다 글 번호만 줄 거예요. 두 개가 URI가 같죠. URI가 같은데 하나는 put 방식으로 하나는 delete 방식으로. 그러면 put 방식은 이 댓글 번호의 댓글을 업데이트하는 용도, delete 방식은 그 댓글 번호의 댓글을 삭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URI가 같아도 put으로 요청을 보내느냐, delete로 요청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delete가 되기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REST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스프링에 따로 있어요. 또 REST 방식만을 처리해주는 REST 컨트롤러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 어노테이션 붙일 때 컨트롤러라고만 붙였죠. 컨트롤러라고만 붙였는데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컨트롤러 클래스를 또 하나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요 매핑 요거는 제가 다음 실제로 구현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만들어질 거다. 뒤에 뭐 설명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REST 컨트롤러, 리스폰스 바디, 이 어노테이션들 요거는 실제로 그 코드를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AJAX 할 거예요. 또 댓글도 AJAX로 할 거예요. 비동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런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뭐 요거는 그 AJAX 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댓글을 REST라고 하는 방식으로 REST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REST란 URI가 하나의 리소스라고 하는 건 뭐 뉴스 기사, 뭐 댓글, 뭐 보드 테이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URI 하나가 리소스 하나다. 그거에 매핑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게 REST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응용 예를 보여드리면 혹시 data.go.kr인가?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data.go.kr.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서 버스 시간, 그냥 지하철 시간, 그 다음에 현재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몇 번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지하철 뭐 언제쯤 도착하는지, 그 다음에 항공, 뭐 비행기 예약, 비행기 그 예정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줘요. 굉장히 분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뭐 공공행정, 과학기술, 교육, 교통,
국토, 뭐 문화관광, 법률 등등등 뭐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교통에 또 이렇게 하면 뭐 뭔가가 있고요. 뭐 이렇게 여기 있죠. REST 서비스 유형의 REST라고 하는 거 있죠. REST. 그다음에 확장자 CSV도 있고 JSON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REST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방식이에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우리가 정보들을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필요하다면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로컬 PC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웹사이트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이 사이트에서 받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용하는 방식이 REST라고 하는 방식이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REST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하나만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종량제 봉투 가격 표준 데이터 뭐 이런 게 오픈 API를 보죠. 오픈 API 요즘은 이런 게 인기 데이터 1위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오픈 API 이렇게 돼 있고 API라 그러면 보통은 어떤 라이브러리의 함수, 메서드 이런 거를 API라고 부르는데 웹에서 API다. 뭐 그런 게 보면 밑에 이런 게 있어요. 서비스 요청 URL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URL에다가 우리 원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붙여서 요청을 보내면 이 웹사이트로 요청을 보내면 이 웹사이트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리스판스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PI가 웹에서는 API가 함수나 메서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청 주소와 그다음 요청 주소 뒤에 덧붙여지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들이 합쳐져서 서버로 리퀘스트가 가면 서버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 뭐 예를 들면 지하철 도착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리스판스로 보내주는 거예요. 리스판스가 그냥 HTML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가공할 수 있도록 뭐 JSON 오브젝트나 혹은 뭐 CSS, XML이나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들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화면에 보기 좋게 꾸며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 그 REST를 사용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한 이런 사이트들에서 REST 방식의 오픈 API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REST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댓글 기능을 REST라고 하는 서비스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면 뭐 여러분들 스프링 MVC 구조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AJAX도 사용하게 되고 REST 서비스도 만들어 보게 되고 요 정도면 뭐 현업에 가셔도 이제 기본 정도는 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해 보는 거는 설 연휴 끝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